자, 지금 이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지금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에이펙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요. 아펙이라고도 부릅니다. 꼴린 대로 읽으시면 돼요. 어차피 예, 약자이기 때문에 저게 뭐냐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윤석열 정권 때 너무 준비를 안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많이 좀 밀려 있는 측면이 있죠. 근데 저게 굉장히 큰 행사예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21개국. 아마 새날 시청자분들은 이 에이펙이 얼마나 큰 행사인지 잘 감은 안 오실 거예요. 대신에 이건 기억하실 겁니다. 2023년 에이펙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됐고요. 그때 김건희와 윤석열이 같이 갔다 왔고요. 2024년에는 페루에서 열렸는데 그때는 김건희를 버리고 윤석열이 혼자 갔다 왔죠. 그때 논란돼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제대로 준비도 못했고 그 당시 에이펙도 대한민국으로서의 뭔가 명성이라든가 위상 같은 거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번에 제대로 확실하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그러니까 태평양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사이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좀 이렇게 힘 좀 쓴다는 나라들은 다 모이는 건데 이게 아시겠지만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예요. 경제협력체. 그러니까 경제에 관련해서 이제 제가 계속 정상 회의들을 보면 대부분 다 사실은 친목 모임이다. 그렇긴 한데 저렇게 해서 친목 다지면서 뭔가 하는데 지금 핵심은 시진핑이 오느냐 마느냐, 푸틴이 오느냐 마느냐, 트럼프가 오느냐 마느냐 이렇게 좀 가고 있긴 하죠. 자, 그런 상황이고 지금 경주에서 경상북도 경주 거기가 이제 신라 고도, 천년 고도 이런 거 아닙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실제로 한 며칠 안 되는 행사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유치하긴 했는데 그 유치해가지고 제대로 준비를 안 했던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때 기억들 하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트위터로 총리님 좀 챙겨봐 주십시오 하니까 지금 가고 있는 달려가고 중입니다. 있습니다. 예. 7시였죠. 그 총리실 TV라고 있어요 유튜브에. 거기 가면은 저런 내용들 꽤 있어요. 그러니까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화백 컨벤션 센터 현장을 방문했다 그러면서 거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더라고요. 날씨가 더운데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저희 폭염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게 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안전을 중시하는 사고를 벌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워낙 좀 늦게 준비한 상태고 그 주요국들의 정상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숙소 같은 경우에는 경주에 마련할 곳이 없어서 부산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논할 정도로 참 윤석열이가 제대로 해놓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기 경주에 가면요 오래된 호텔들 몇 개 있어요. 관광지였고 옛날에 우리 엄마 아빠들 신혼여행지기도 했어요 경주가. 근데 지금 그 총리실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정부 차원에서 계속해서 지금 도와주고 있다 그럴까요? 지원하고 있으면서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공정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번 봐봐요. 숙소 공정률 50%, 발등에 불 에이펙, 김 총리 현장 점검, 8월 말 얼개 정리, 에이펙 코앞인데 만찬장 공정률 25%. 이재명 대통령도 우려 이런 상황인데 충분히 저는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기는 해요. 뭐 준비가 안 되는 건 없어요. 한국인들은 이거 다 해. 그럼요. 하는데 안 되는 게 어딨어. 다 하는데 문제는 그런 거죠. 저 행사를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주최하는 첫 행사. 큰 행사죠. 엄청나게 큰 행사라는 말씀드리고 아까 그 숙소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아이디어까지 나왔다 그래요. 그 배. 크루즈. 크루즈를 앞바다에 띄워놓고 포항 바로 위가 경주거든요. 경주도 이렇게 쭉 보면은 저 바닷가가 있어요. 문무대왕암 있는 데가 그 바닷가인데. 수학여행 때 들렀던 것 같아요. 수학여행 거기 안 가봤어요. 수학여행 때. 우리 수학여행 불국사 때 가잖아. 내려서 사진 찍고. 사진만 찍었죠. 내려서 불국사 사진 찍고. 이렇게 석굴항 가서 사진 찍고. 한 번 들렀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어쩌 이런 준비가 지금 착착착 진행되고 있어서 저는 뭐랄까 우리 정부랄까 국민들의 능력을 믿습니다. 근데 다만 잼버리처럼 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윤석열 내부로 뒀으면. 근데 2년 동안 멈춰있던 걸 다시 재가동을 하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21개국의 초청장을 돌린 게 아니라 대한민국
외교복원의 상징으로 경주가 다시 부상할 것 같고 이게 범국가적으로 다 같이 좀 돕는 분위기가 연출이 될 건가 봐요. 그래서 ICC에서 왜 공개 수배범처럼 푸틴을 이제 지명 수배화 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경주 에이펙을 딱 기점으로 글로벌 평화의 어떤 신호탄이 쏘아 올려질 것 같아서 기대가 돼요. 저는 그 부분도 외교 부분. 푸틴이 잡히든 말든 우리가 잘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 시진핑이 과연 방한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이미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시진핑이 오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한학령 해제로 인해서 그 화장품 관련주들이 올라가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이번에 시진핑이 방한해 줬으면 굉장히 큰 행사 의미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잘 치러낼 것 같고요. 할수 저는 이제 있습니다. 뭐 네. 대통령과 총리 저분들이 팀워크랄까요? 이런 거를 믿고요. 자, 이제 이야기를 한번 바꿔볼게요. 뭐냐면은 청문회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그게 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청문회가 뭐예요? 그 사람의 자격 뭐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자리죠. 거기에 도덕성도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일부. 근데 지금 청문회는요 이런 거요. 검찰의 수사랑 비슷해. 낙마 딱 정해놓고 낙마시키려고 노력. 그렇죠. 낙마 쇼를 이제 전 국민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한다고 저도 이번 청문회 때 좀 느꼈습니다. 더군다나 국민의힘 같으면 제가 계속 말씀드려오지만 나라를 완전히 망친 내란당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를 검증한다고 하는 것 자체도 어불성설일 뿐더러 문제는 이런 거예요. 야 이번 청문회 때 우리가 최소한 한 4명은 낙마시켜야지. 그럼 낙마시키는 목적으로 가면 되겠냐고요. 오징어 게임입니까? 그래서 지금 저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비방과 인신 공격으로 일관했다. 생산적 인사청문회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생산적 인사청문회. 그러니까 지금 인청에 관련해서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인청이 너무 과하니까 실제로 정말 적합한 후보자가 공식에 나가는 걸 꺼리는 문화가 있고요. 그게 좀 심해져서 미국엔 트럼프가 당선된 겁니다. 그 미국이란 나라에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물론 미국의 인사청문회는 우리보다 훨씬 세긴 합니다. 검증이. 그렇긴 한데 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비판도 아니고 이렇게 가는 측면이 있고 여러분 그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진짜 열받으셨네요. 그게 되게 열받는 게 환경부 장관한테 이재명 대통령 아들 혼사에 축의금 냈냐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그 질문을 한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우재준 대구 북구 초선이더라고요. 저는 그 국회의원을 보면서 주진우 주니어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질문의 스킬이 주진우와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최민희 의원 있는 과방위에서 지금 청문회 하고 있어. 청문회 하고 있는데 최민희 덕재 이런 짓 하고 있는 거 지금 상임위마다 그런 식이거든요. 청문회 할 때마다. 뭐 이재명 아바이, 최민희 어머니 이런 얘기를 국힘에서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무능한 권력에 가장 익숙한 통치 방식이 소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란도 앵간히 펴라. 그 말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이제 뭐 청문회 뭐 무용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요. 자, 그 장면 한번 볼게요. 네,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위원입니다. 김성원 후보자님, 혹시 이동호 씨 알고 있습니까? 누구요? 이동호. 이동호 씨가 누구죠? 예, 이재명 대통령님의 아드님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 얼마 전에 결혼하셨죠? 네. 그때 참석을 하셨죠? 네. 참석을 하셨는데 자료에는 축의금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워낙 사람들이 많았는데 축의금을 낼 수 있는 장소도 안 보이던데요. 그래서 축하는 하러 갔습니다만 축의금은 따로 내지 않았습니다. 축의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식사는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식사도 안 하셨습니까? 네. 대통령의 아드님의 그 결혼식에 갔는데 별도로 축의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안 했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잖아요. 근데 갑자기 대통령 아드님 결혼식 여기서 미담만 밝혀졌잖아. 저기 환경부 장관 청문회예요. 이런 것도 있었어. 갑자기
다른 장관 후보자 지칭하는 건 제가 봤을 때 강선 후보자 같은데 강선 후보자에 대해서 물어봐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간질에 미친놈들 아니고서야. 특화되어 난 진짜 보고 있으면 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국민의힘 의원이 강선우 후보자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건을 보고 그 깜짝 놀랬 그러니까 300명 국회의원들이 다 깜짝 놀랐을 거다. 무슨 말이냐면 300명이 다 갑질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질이 너무 떨어지니까 보고 있으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재준의 저 질문이 이제 통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화는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축의금은 보내지 말라는 말은 없더라. 이런 얘기로 마치 축의금을 원하는 결혼식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인사청문회 앞으로 저렇게 하지 맙시다라고 얘기해도 분명히 그 정당 해산하기 전에 국힘은 저렇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흔들림 없이 제대로 자격이 있는 국무위원 후보가 저기 앉아 있구나라고 믿고 응원해 주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충분히 제가 봐도요. 다 100% 완벽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그 바로 출범한 정부에 약간 좀 시급하게 지금 뭔가 했던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이게 마치 무슨 이렇게 저격수들이 총을 쏴가지고 새 몇 마리 떨어뜨릴까 뭐 그런 식으로 가는 청문회가 필요하냐 오죽하면 이런 얘기 있어요. 스트레스만 쌓인다. 형해한 인사청문회. 이거 보면서 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도덕성도 중요하지. 공직자라고 하면. 근데 그 공직에 맞는 업무 능력, 뭐 그 사람의 철학 이런 건 물어보지도 않아. 뒤에 보좌관 땀 닦으면서 고개 밑으로 숙이고 있는 장면이 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축의금 얼마 냈다라는 대답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질문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식사 물어보고 식사는 돈도 안 내고 식사를 해? 그러면 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뭐 걸려 그랬나? 뭐 여러 가지 고소고발에 능한 자들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주진우가 나는 상처가 크게 많이 이제 타격을 받았으니까 너가 내 네가 대신 해라. 띄워줘. 지령이 있었나? 이럴 만큼 조금 어이없는 질문들이었어요. 청문회라는 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청문회 관련한 법을 개정하겠다고 오긴 옵니다만 저렇게 되면은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공직에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뭐 계속 논란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이것도 그래요. 여가부 망쳐놓고 여가부 폐지하겠다고 윤석열이 그랬잖아요. 페이스북에도 당당하게 올려놨었죠. 네. 그러면 강선우 후보자가 여가부를 어떻게 뭐 재건할 건지 이런 건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 건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죠. 없었죠. 사상 검증만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딱 국민의힘의 타겟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폐지하기로 했던 여가부의 첫 국무위원 후보가 나왔으니까 무조건 갑질왕이라는 제목을 달아주고 탈락시키자. 그래야지 우리의 결집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타겟을 잡아서 공격하다 보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서 뭐 강선우 의원의 여러 가지 의혹을 막 제기하고 그렇습니다만 국민들은 별로 실질적으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어요. 갑질이라고 하는 것도요. 사람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그건 정말 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게 갑질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숨만 쉬어도 받아들이는 갑질일 수 있죠. 그렇죠. 사람한테. 근데 저도 나름대로 계속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정도를 갑질이라고 볼 수 있나? 그 제 판단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요. 이게 강선우 후보자의 도덕성 이런 차원을 떠나고 두 가지 의견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는 갑질은 못 견디지. 아무리 그래서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라도 강선우 사퇴하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존중. 반대로 이런 측면도 있는 거죠. 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건 이제 쉽게 표현한 프레임이거든요. 그렇죠. 먼저 프레임이 딱 걸어놨어. 갑질이라고 걸어놓으니까 진보 일부 블록에서는 갑질은 안 되지. 야 어떻게 니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새날 니들이 윤석열 때랑 다른 게 뭐냐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근데, 근데 저는 푸나님이 그런 말씀 종종 하시잖아요. 뭐 선거 때 같은 경우 기세 싸움이란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만약에 이번에 물론 모든 인간이 완벽할 수는 없는데 이번에 강선우 의원이 저런 프레임에 갇혀서 만약에 이제
뭐 안 하게 된다면 또 다른 후보가 나오면 저쪽에서는 기세가 살아서 계속 탈락시킬 거고 우리는 거기서 만약에 진영 싸움이 되면 우리 조금씩 물러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한 발도 물러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부분은 좀 고민이 많을 거예요. 대통령실은 뭐냐면 임명을 했을 때 여론이 얼마나 반발할 것인지 이런 측면도 분명히 고민을 할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무언가를 판단할 때 이 시점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봐야 돼요. 뭔가 판단할 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강선우 물러나라, 뭐 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물러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생각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은. 근데 이게 한 번 밀리면요. 그렇죠. 계속 밀리는 네. 상황이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진숙 후보자 부분도요. 오늘 청문회를 뭐 좀 봤는데 이런 측면이 있더라고. 계속 그 표절로 때렸잖아요. 근데 표절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대충 보면 학계 관행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걸 몰라서 하는 소리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이걸 표절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런 분위기예요. 이 대화라는 것 또는 해명이라는 걸 듣고 보면 아 그런 측면도 있구나. 근데 그런 걸 들어보기 전에 이미 프레임을 딱 짜놓고 그렇죠. 요건 갑질이야, 요건 표절이야라고 해놓는 것 자체. 이 상황에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부담이 될 거니까 스스로 물러나라 하는 사람들 생각 존중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과도한 정치 공세, 그들의 프레임 속에 우리가 그거를 인정했으니까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물러나야 돼? 라고 결론 내리긴 좀 어렵더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막 조선일보에서 막 비판하면 와 잘한 거네 우리가 잘한 거네. 국민의힘에서 발악하면 야 우리 민주당이 잘한 거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이 철저히 우리가 그런 에너지를 모아서 더 응원해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느끼는 바는 이게 인식과 받아들임의 차이인데 예를 들면 서미화 의원님 옆에서 보좌하는 보좌진분들이 다른 의원들에게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나는 그 의전을 한단 말이죠. 네. 근데 그게 과연 갑질일까를 기준을 좀 다양하게 놓고 봐야 될 것 같고 박지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몸이 불편하고 또 오랫동안 함께 가족처럼 수십 년을 옆에서 보좌진으로 지켜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의원이 이렇게 할 때는 그래 내가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에 내가 아는 선에서는 내 선에서 마무리를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인식 차이인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럴 거면 국힘이랑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 전수조사해라. 이 같은 잣대로 문제 삼을 거면 우리 뭐 국보협이든 민보협이든 다 한번 들춰보자라는 얘기를 먼저 해야지 한 명에게 이렇게 타겟팅 해가지고 프레임 씌우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한 말이 나온 골 때렸다니까요. 300명 국회의원들 여기 자유로운 사람 없다. 그래놓고 여기에서 자기들이 검증하겠다고. 뜨끔. 예. 오늘 그 민주당 보좌관협의 민보협에서 뭐 그런 식으로 성명 냈잖아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민보협은 걸러요. 왜냐하면 민보협 자체가 국회의원들보다 더 보수적인 집단이에요. 원래. 아유 보면 오래된 그 경력을 가진 보좌관 분들 중에 갑질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뭐 대관 누구 오라 그래라는 걸 물론 농담이겠지만 그런 인식을 또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내 의원을 케어하고 키운다라는 생각을 가진 보좌관들도 있단 말이죠. 네. 잘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살아온 세월을 겪어보고 내가 만든 철학 같은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누군가의 안 좋은 이야기를 나한테 물어다 주면 절대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야, 그건 그 사람의 시각 아니야? 왜 그 밭이라고 하는 찌라시 있잖아요. 댓글. 예. 찌라시에 누구누구를 비판하는 글이 있잖아요. 그건 상대판, 이 사람을 비판해야 되는 상대편에서 쓰는 글이 경우가 많은 것처럼 예를 들어서 100개의 어떤 미담이 있어도 5개의 안 좋은 것들을 가져오면 이 사람은 갑질이 돼버리더라.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면 진짜 갑질이지 라고 느낄 만한 결론을 제가 못 내렸기 때문에 이건 갑질이라고 좀 보기 어렵다는 게 새날의 공식 입장입니다. 여기까지.